17. 교실에서의 예의와 존중 장려. 이 장에서는 교실에서 정중함, 존중, 친절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귀중한 도구와 전략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친절과 연민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정중한 선언문 작성을 포함하여 교실에서 건전한 학습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 단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존중하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리적 결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공감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무례한 행동이 발생한 후 학생과 교직원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와 같은 기술을 살펴볼 것입니다. 교실 안팎에서 서로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알아보려면 계속 시청하세요. 교실에서의 예의와 존중이 중요한 이유 권한 부여, 명확한 기대, 건강한 관계. 예의 바른 성명서 작성. 공손한 선언문은 학교 환경에서 존중, 친절, 연민을 장려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적절하고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기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잘 작성된 공손한 선언문에는 언어 및 행동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학교 환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공손한 선언문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합니까? 예의 바른 성명서를 작성할 때 학교와 학생의 가치와 신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에는 언어 사용에 대한 지침과 행동에 대한 기대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명서에 설명된 기대치를 준수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과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성명서 작성. 학생들이 공손한 선언문을 쉽게 이해하고 그 기대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환경 내 일상생활에 관련성이 있고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진술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하며 기억하기 쉬워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성명이 학교 환경에 적용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손한 진술을 관련성 있게 만드는 방법. 공손한 선언문이 학교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공손함, 존경심,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의 예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성명서에 설명된 기대사항을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알림, 교실 활동 및 기타 전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예의 바른 표현의 예. 많은 학교에서는 이미 적절한 행동을 상기시키는 효과적인 공손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종종 존중, 친절, 포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의 공손성 선언문에는 우리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친절하고 배려하며 예의와 공정함으로 서로를 대함으로써 서로를 지원하고 존중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의 바른 성명서 홍보 전략. 공손성 선언문이 효과적이려면 정기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전략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정기적으로 알림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성명서를 게시하고 수업이나 조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공손함과 존중심을 보여줄 때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를 위한 공손한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은 학교 환경에서 존중, 친절, 연민을 장려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진술은 특정 학교 환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언어 사용에 대한 기대, 행동 및 기대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성명이 성공하려면 정기적으로 성명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략과 실천을 통해 공손한 선언문은 모든 학교에서 존중과 친절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 설정.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학교 경험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존중하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용 가능한 행동에 대한 기대치를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모델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교실에서 존중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용 가능한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 설계. 허용 가능한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계할 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장려합니다. 기대사항과 규칙을 학생과 그 가족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또한 기대치를 설계하는 과정에 학생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는 주인의식을 키우고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행동 모델링. 모범을 보이는 것은 교실에서 존중하는 행동의 표준을 설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모델로 삼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신의 행동이 기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학생, 동료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을 존중하고 비판단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긍정적 강화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시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모든 잘못된 행동을 해결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개발. 존중하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잘못된 행동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결과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결과와 처벌을 구별하고 적절한 결과 대응 계획을 개발하십시오. 교실에서 존중하는 행동 강화. 교실에서 존중하는 행동을 보인 학생들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에게 공손함과 존중심을 실천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격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교실에서 존중하는 언어와 행동을 통합하고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장려하고 존중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활동을 만드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의 바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며 공감과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을 존중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더 잘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 계획 개발. 교실에서 무례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은 교실의 기대를 따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공정하고 논리적이며 적절한 결과를 설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구현하기 전에 그 뒤에 있는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가능한 결과에 대해 성찰하도록 격려하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면 더 나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와 처벌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과는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학생이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처벌은 학생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근거를 확립한 후에는 적절한 결과, 대응 계획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교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개별 학생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결과가 행동에 적절하고 일관되게 시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실행할 때 기대치와 행동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용납할 수 없는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십시오. 행동이 계속될 경우 취할 조치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과 대응 계획에는 학생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생과 대화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을 독려하거나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도움을 얻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면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논리적 결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교실에서 존중하는 행동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반성하도록 격려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 대응 계획이 적절하고 명확하며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과 학습에 초점을 맞춘 결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예의와 존중을 장려합니다. 교실에서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학생들에게 공손함과 존중에 대해 연습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식 및 비공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존중하는 언어와 행동을 통합하기.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정중하고 따뜻한 언어와 행동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의사소통할 때 격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단어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꼬는 말이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신 개인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존중하는 행동의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칭찬과 긍정적 피드백 체계 구축. 존중하는 행동을 보이고 보여주는 학생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 시스템은 존중하는 행동을 강화하고 장려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구두 칭찬, 서면 의견, 심지어 토큰이나 상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존중하는 행동을 보인 학생을 인정하는 교실 보상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와 의사소통 장려. 대화와 의사소통은 교실에서 정중함과 존중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방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말을 듣도록 격려하십시오. 또한 학생들이 화자를 인정하고 그들이 말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청을 연습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존중과 예의를 함양하기 위한 활동 창출. 활동과 게임을 교실에 통합하는 것은 존중과 예의를 증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만들어 보십시오. 2가지 진실과 하나의 거짓말 및 당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와 같은 게임 학생들이 존중하는 대화와 사고를 연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마음챙김과 주의 깊은 듣기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손함과 존중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공감과 비판적 사고 장려.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교사와 학생이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관점을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며, 비판적 사고는 학생들이 논리와 추론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이 결합되면 학생들은 건설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감력 키우기.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다. 괴롭힘을 줄이는 것부터 동료 간의 협력과 협력을 높이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 교육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감한 주제에 관해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또한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감사하고 입장을 취하도록 격려하는 활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교육. 비판적 사고는 논리적 분석과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정보 소스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에 노출되어야 하며 질문을 하고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토론이나 프로젝트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추론을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증거 기반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시연하면 기술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습 기회 제공. 단순히 공감과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는 그룹 토론, 역할극, 협업과 같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새로 배운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자신을 더 편안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개발. 학생들이 공감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나면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급 전체가 함께 역할극, 브레인스토밍, 전략 개발을 하는 것은 잠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사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감과 비판적 사고를 교실에 통합하기. 공감과 비판적 사고는 일회성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을 일상 수업에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장려하는 활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감과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 학급에서 함께 일하는 것도 이러한 중요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공감과 비판적 사고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은 학교 폭력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이를 연습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는 공손함, 존중, 협력 및 문제 해결을 장려하는 교실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 이해와 치유를 통한 관계 회복.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무례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간의 관계를 복구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 RJ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허용하고 당사자들이 협력하여 관계를 회복하도록 권장합니다.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RJ는 교실에서보다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회복적 정의는 관련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문제 해결 또는 평화 구축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열린 의사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도록 권장됩니다. 당사자들은 서로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상황의 맥락과 역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필요와 관심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당사자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하는 잠재적인 솔루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에는 사과를 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책임 당사자의 조치와 향후 특정 활동을 수행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루션에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단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간 치유와 이해 증진.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허용. 사건이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합니다.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 사건 재발 방지. 회복적 정의를 시행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도록 허용. 사람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조성. 모든 당사자가 정직하고 진실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각 사람의 필요와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공감하고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십시오. 상호 수용 가능한 솔루션 식별. 올바르게 수행되면 회복적 정의는 무례한 사건 이후 관계를 회복하고 이해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와 이해를 통해 당사자들은 보다 긍정적인 교실,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호 유익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교실에서 공손함과 존중을 장려하는 기술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공손한 선언문 작성, 공손한 행동에 대한 기대 설정, 논리적 결과 시스템 개발, 학생들에게 공손함과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공식 및 비공식 기회 제공, 공감 및 비판적 사고 교육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지원적이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공손함과 존중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방지. 많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금속 탐지기를 도입하거나 경비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폭력을 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접근 방식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왕따, 권위에 대한 존중 부족, 학생과 교직원 간의 단절 등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은 학생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이것이 첫 번째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향후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교육과 열린 대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교사와 교직원이 단순히 설명 없이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화를 나누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학교 폭력이 더 엄격한 규칙과 규정을 통해서만 예방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규칙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동료 및 교사와 연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존중과 이해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역할극과 같은 연습과 다양성 및 괴롭힘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용과 포용의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자신의 목소리와 의견이 경청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